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의 간판 프로그램 불파의 수요일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5월 14일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수요일과 목요일에 불파 새로운 캐스터 서울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부파캐스터 박지원입니다. 네, 지난주에 네. 제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 네. 박지원 변호사님이 안 계셔서 많이 서운했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어디 가셨던 겁니까? 지방에 좀 볼 일이 좀 있어서 못 그렇습니까? 왔었는데 네. 정말 진행자 이제 앵커가 오셔서 속이 편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자유롭게 편하게 하던 방송에 제가 와서 괜히 더 딱딱해지는 건 아닐까? 아닙니다. 항상 걱정이 됩니다만. 네, 잘하실 거라고 네, 잘 믿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오른쪽 곧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질병관리청 청장, 아니면 또 교수님. 뭐 이런 분 그 직함들이 저는 익숙한데 네. 자 2주 전에 새롭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분 모셨습니다. 정은경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은경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델리민주 불파계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정은경입니다.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일단 궁금한 거 위원장님 언제부터 염색을 하기 시작하셨습니까? 퇴직하고 네. 이렇게 하얀 머리로 식당 같은 데 가면 너무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조금 위장용으로 염색을 한 3개월 지나서부터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하얀 머리가 그 검정 머리로 바뀌고 갈색 머리로 바뀌니까 못 알아봐요? 조금은 덜 알아보시죠. 네. 저는 정말 네. 팬이거든요. 오늘 네, 너무 그럼요. 기분이 좋은 게 청대님 오셔서 네. 너무 좋고 네.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의 영웅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지만 맞습니다. 사실 아닙니다. 길고 긴 보건 업적들이 많았습니다. 그거 먼저 좀 영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쑥스러운데요?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발자취입니다. 네. 대부분의 환자들이 만성적인 두통이나 무력감 그리고 불안감이나 누군가요? 정말 옛날인데요. 너무 쑥스러워요. 옛날 방송 보면 쑥스러워요. 질병이 있거나 검사 이상이 있다기보다는 아마 전공이시죠, 스트레스하고 사진 관련이 많은 92년.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급식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외식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한 건이 생기면 굉장히 대량화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후에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한 후에 하라는 그런 공고를 이미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서 도는 계절 인플루엔자가 아닌 걸로 확정된 경우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추정 환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콜센터에서 6월 6일, 6월 7일 이틀 동안 메르스 전화를 때. 드렸습니다. 네, 전화를 메르스 때 그러네요. 갑자기 2015년. 대변인을 네. 맡게 관리 돼서 대상이었지만 부대변인 하고 전화가 있었죠. 연결이 되지 않아서 관리가 되지 않았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동하는 과정 중에 실은 고열이 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입국 이후에 대한 조치들은 취했다라고 설명을 주말에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확진이 돼서 네. 와. 영웅입니다, 영웅. 네. 영웅이라 해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건 너무 과찬의 말씀이고 메르스하고 코로나까지 K 방역하면 저는 딴 사람 안 떠올라요. 우리 청장, 우리 선대위원장님 네. 너무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럼요. 제가 그 코로나19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JTBC에서 앵커를 네. 하고 있을 때인데 매일매일 오후 네. 2시에 네. 청장님께서 브리핑을 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생방송으로 계속 내보내고 그랬었는데 그때 기억이 어떻습니까? 어제 일 같으세요? 아니면 아련합니까? 한 3, 4년 지났습니다. 아련하고요. 네. 이제 저희 때는 이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국민들이나 의료인들께서 어떻게 행동해 주셔야 되는지를 알려야 되니까 브리핑이 굉장히 중요했어서 열심히 브리핑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영상 보니까 네. 처음에는 뭐 검정 머리였던 것 같고 여기 가르마 있는 부분부터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염색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하얀 네. 머리가 돼버린 거죠. 진정한 하얀 네. 머리.
그 설명 좀 해줘보세요. 네. 네, 네, 정말 저도 바쁘셨죠. 바빠서. 네. 저도 염색을 안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하얀 머리가 많을 줄 몰랐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K 방역의 여전사. 네. 네. 너무 요즘에 뭐 힘들었어요. 보수 여전사라고 네. 칭하면서 다니는 그거 다 네, 쓸데없는 그런 사람이 소리고요. 있습니다만 정말 K 방역의 여전사이셨고 영웅이에요, 영웅. 영웅이시잖아요. 영웅이시고. 그래서 지금 살펴보니까 2020년 BBC 올해의 여성 100인에 네. 들어가셨고 2020년에 또 타임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네, 청장님을 꼽으셨군요. 네, 네. 과분하죠. 네. 언제가 가장 힘드셨어요? 지금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코로나19 대응하면서 매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왜 그러냐면 이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번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제일 힘들었고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2022년 오미크론 유행할 때 아, 하루에 맞아요. 뭐 40만 명 이렇게 환자 생각납니다. 저희도 생기고, 생각나요. 네, 근데 이제 거의 그때쯤 되니까 거리두기도 2년 넘어가면서 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고 맞아요. 또 백신 이상 반응 생기신 분들은 이제 보상 관련돼서 많이 문제 제기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보상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는데 다행히 올해 4월에 예방접종 그 피해보상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를 해서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좀 더 그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카로마 대장님께서 우리 은경님 다시 보게 되어 너무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경수님께서는 정은경 청장님 최고예요. 청장님으로 이렇게 많이 기억하시죠? 청장님으로 기억하고 그렇죠. 신뢰 뿜뿜 네. 털프 가인님 딱 그대로입니다. 아이고. 믿음이죠, 믿음. 네, 야. 그러네요. 털프가이님께서 그렇게 올리셨고 낡은 신발을 신고 계셨던 모습이 너무 네. 마음 아팠어요. 카로마 그건 좀 대장. 창피했어요. 아, 제가 하나 사드리고 싶었어요. 아, 사실. 그랬군요. 진짜로, 진심. 네, 맞아요. 야, 정말 그렇게 애쓰셨어요. 그렇게 해서 2022년 5월까지 청장을 하셨고 그 이후에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가셨잖아요. 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한 1년 정도 감염병 정책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좀 했었고요. 2023년 9월부터는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옮겨서 네. 학생들 교육하고 뭐 연구를 주로 하고 임상 있습니다. 교수를 하시고 네. 그러시다가 더불어민주당에 합류를 하시게 됐습니다. 벌써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4월 30일에 저희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짜 대한민국의 선거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그때 이제 저도 거기에서 청장님을 뵀는데 2주 지난 지금 상황 참 합력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일단 네.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대선 때까지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해보는 것이 너무 많아요. 뭐 골목 투어도 그렇고 또 유세차 올라가서 현장 연설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아직도 적응 중입니다. 이 질문 드려야 돼요. 네. 왜 합류하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저는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공직자로 살아서 이게 정치에 대해서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을 갖춰야 된다라는 게 항상 몸에 배어 있는 네. 공직자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거에 참여를 이제 뭐 투표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러진 않았었는데 12.3 내란 때문에 너무 분노했고 또 뭐 파면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어지는 뭐 검찰 수사라거나 아니면 대법원의 판결이라거나 이런 내란이 계속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 제도를 다 망가뜨리는 게 아닌가? 또 극우 내란 세력에 의해서 정권이 재창출돼서 이런 내란 상태가 좀 더 지속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과 같은 마음, 국민들과 같은 내란을 종식해야 되겠다는 각오, 뭐 이런 걸로 선뜻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코로나 방역하시다가 내란 방역 내가 해야 되겠다. 아하. 이렇게 생각하신 거네요. 최일선으로 내란 다시 방역까지 오셨어요. 생각하진 네. 않았는데 네. 방역해야 됩니다. 내란 방역은 예방하는 게 가장 네, 중요한데 맞아요. 사후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벌써 내란이 다 끝난 상황이 아니고 네.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네. 않도록 대한민국에서 네.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내란과 관련된 여전히 남아서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을 정리하고 또 내란 세력에 대한 명확한 심판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심판이 이번 6.3 네, 맞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되는 것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좀 우리나라를 정상 궤도로 좀 올리고 더 나가서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누굴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리고 내란 세력에게 다시 투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위기 극복할 수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기로 해서 정치적인 결정을 하게 된 거죠. 네. 감동이에요. 네, 정은경 청장님께서 그때 선대위 발대식에 딱 나타났을 때 정말 많은 분들께서 박수 치시고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국민들이 믿고 있고요. 해주기를 바라지만 안 하실 거라고 또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고, 그 열심히 하는 모습, 믿음, 네. 국민들 다 받지 않습니까? 네. 선대위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공직자는 누구나 다 열심히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다들 네.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 하고 계시고요. 코로나 위기 극복하는데도 많은 일선 공무원들이 노력하셔서 저는 우리나라의 행정의 힘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선대위 합류를 제안받으셨을 때 뭐 주저없이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 이제 너무 뜻밖의 제안을 갑자기 받아서 이게 제가 선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의 역할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조금 몇 가지를 물어봤었고요. 이거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저희 가족들도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가족하고 상의하고 답을 달라라고 하셔서 일단 전화를 끊고, 예, 좀 가족하고 상의를 하고 하는 게 좋겠다. 한 달이니까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런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예. 한 달 동안? 대선까지가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한달 남아있는 한 달, 상태에서? 예, 코로나 3년도 네. 했는데 한 달 정도는 끝이 보이는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더 하셔야죠. 한달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합류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신뢰, 네, 네. 믿음, 네. 네, 확실하게 준비된 대통령 후보다 뭐 네. 이런 생각들이 있으셨겠죠? 네. 네. 그 이제 저는 이재명 후보를 예전에 질병관리청장 할 때 그 당시 대선 후보로서 현장 방문을 오셔서 이제 잠깐 저희 간부들하고 현장 간담회를 하셨고, 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런저런 정보를 봤는데 조금 놀래기는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랑 비슷한 시대를 살아오셨는데 중고등학교를 못 다니고 공장을 여러 군데 다니고 산지에까지 입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길을 개척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법시험까지 보게 되고 이제 대선 후보까지 온 그 삶이 되게 저랑은 좀 많이 다르지만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극복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민생 어려움을 좀 아는 지도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이 그 공격을 받잖아요. 굉장히 그 의도된 정치적인 수사도 있고, 또 일부 언론이나 국민의힘에서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악마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이제 약간 피해자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안타까움도 있으셨고요. 네, 네. 네. 뭉클하네요. 그런 마음 많이 갖고 계셔서 다행이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시대를 살았다라는 거에 조금 저는 음, 약간 뭐라 그럴까요? 뭐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거의 동갑이시죠? 거의 동갑은 한- 아니고 한살 저보다는 좀 차이시죠? 한살 차이. 위시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렇게 비슷한 그런 시대를 같이 살아오면서 좀 색다른 경로로 살으셨고 그걸 잘 극복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SSH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그 질병관리본부장 청장 할 때가 힘들어요? 아니면 지금 선대위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힘들어요? 네, 2주 지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청장이 더 힘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죠. 네, 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제가 방역으로는 최고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마지막 의사결정자였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이 굉장히 무거웠는데 지금은 이재명 후보님이 최고의 지도자시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무게감이 책임감이 조금은 그러시군요. 낮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제가 생각합니다. 분석해 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 네. 정말
깜깜했었잖아요. 안 보였어요. 이게 도대체 언제쯤이나 네.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감, 공포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 지금 21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고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실 때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6월 3일 네. 대선으로 멀지 않아요. 6월 3일입니다. 6월 3일 네, 20일 대선으로. 남았습니다. 네. D-20일. 네, 맞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네. 힘들지 않는 이해가 그런 됩니다.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국을 돌면서 이재명 후보님과 함께 유세도 하시고 또 연설도 하고 계시는데 연설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또 한번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은경입니다. 여러분들 내란으로 너무 힘드셨죠? 확실하게 정권 교체해서 내란을 종식시킵시다. 일 잘하는 대통령 뽑아서 경제도 살리고 우리 일상도 회복합시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 잘하시네요. 전라북도 임실에서 네. 네, 연설하시던 장면입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갑자기 시키셔가지고 네. 당황했어요. 네, 월요일에 네. 첫 출정식을 청계광장에서 했잖아요. 네, 그때 네.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무대에 오르시고 준비된 원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한 장 네. 들고 오셨는데 그거 안 보시고 그때도 그냥 편하게 연설을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브리핑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외우고 네. 하시는 아, 거예요. 그런 뭐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력이 쌓이신 부분도. 네. 아마 외워서 하라 그러면 좀 어려웠겠지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아. 쉽게 예,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짧게 드렸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경청토 전국 같이 가셨지 않습니까? 예, 분위기 어땠어요? 일단 이제 시장이나 이런 광장을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지지자분들이 와주셨고 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 선거 유세를 가본 적이 처음이어서 이제 과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기는 한데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또 어르신들도 곱게 차려입고 오신 분들도 있어서 되게 좀 수줍어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셨고 네. 또 셋째 임신했다라고 피켓을 오. 들고 오셔가지고 네. 사진도 같이 오. 찍고 예,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 즐거웠어요. 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우라통 같은 걸 많이 얘기하셨어요. 빨리 내란 종식을 시켜라, 빨리 경제를 살려라 이런 얘기 주로 많이 하셔서 어려움을 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 잠깐 나왔는데 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연단에 올라갔는데 신발 벗고 올라갔어요. 아, 그러셨죠? 양말만 신고. 네. 이게 사소한 매너 같은데 저는 감동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좌석이 거거든요. 나오네요. 화면 다시 네,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소박한 같아요. 연단 위에 깜짝 겸손한 놀랐습니다. 흰 양말. 네, 한 번 더 다시 보여주세요. 네. 흰 양말. 아니 저걸 또 클로즈업으로 잡으시다니요. 구멍난 진짜. 양말 신었으면 네. 큰일 날 뻔했네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구멍난 양말을 신으셨으면 네. 더 아니요. 화제가 됐지. 어떻습니까? 네. 브리핑룸에서 사실은 마이크에다 말씀하신 건데 이제 정치 활동 또 선거 활동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네, 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를 것 같기도 하고. 네, 힘들었어요. 아, 브리핑이 쉬웠어요. 그러니까 네. 네, 일단 마이크 없이 해야 되니까 네. 굉장히 여기서는 그래도 마이크로 잡아서 좀 크게 들리는데 제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오, 되게 맞아요. 막 이렇게 맞습니다. 예, 많은 그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좀 조용히 말씀 들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네. 지난 몇 년 동안을 돌아보면 코로나19 때 한 3, 4년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고 우리 주변에 또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이웃들이 생명을 잃는 일도 있었고 그런 네, 불안과 그럼요. 공포가 굉장히 컸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면 우리가 다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끝나고 더욱 친밀하게 함께 더불어 행복한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윤석열 검사 아니었어요. 독재 정권이 들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예. 3년의 세월이 코로나19 못지않게 너무너무 그 힘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의 3년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으세요?
일단은 그 이제 뭐 외교, 경제, 사회, 의료나 교육 분야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후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저는 이제 보건복지나 보건의료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이제 의대 증원 때문에 생긴 의료 대란 문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환자분들도 수술이 지연되거나 맞아요. 뭐 응급치료가 네. 어려워졌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의료인들도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맞습니다. 신뢰를 잃는 것들도 그랬고 또 젊은 의사들이 귀중한 시간을 그냥 보낸 것도 그렇고 또 국가적으로는 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의료 공백을 더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 말고도 뭐 세수 감소로 인한 국가 재정 네. 적자로 복지나 경제에 투자할 예산도 아마 없었을 것 같고요. 외교도 우리는 실익이 중요한데 이제 자꾸 같이 외교를 한다라고 해서 좀 답답했고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이제 많은 후퇴가 있었다. 그리고 국제적인 평가도 되게 그 순위가 낮아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문제인 것 박지윤 같아요. 변호사님, 네. 그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한 비정상적인 네.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거의 뭐 감당을 못 하고 있어요, 이 정부에서. 그래서 지금 사실은 빨리 정부 들어서면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요. 댓글 하나 소개해드리면 네. 신경 안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경 안정제 그래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작가님 해주시면 안 될까요? 존재만으로 내란 신경 음. 안정제예요라고 김박박 디라라님이 말씀 아참, 주셨네요. 그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거 정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제안을 받았는데 고사를 했다 뭐 이런 네. 글이 있어서 오늘 확인하고 싶었어요. 왜 고사하셨습니까? 아, 약간 오보입니다. 아, 오보예요? 네, 윤석열 정부가 저한테 복지부 장관을 제안한 적은 없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평범한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걸 해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안을 했더라도 국정 철학이나 운영 방식이 달라서 맞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과거는 그랬고 앞으로 그래요. 그런 제안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 하시겠습니까? 거예요? 이거 질문이 굉장히 질문. 중요하고 질문. 이 말씀 오늘 답변하시는 것이 네. 또 쇼츠로 만들어질 수 있을 이게 것 같습니다. 질문이 네. 들어와서. 근데 저는 선대위에 참여한 게 6.3 대선 때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해서 저의 소중한 일상, 저희 가족의 소중한 일상을 찾는 게 저의 최종 목표여서 뭘 가정을 해서 지금 답을 드릴 수는 없고, 네, 저는 저의 일상을 되찾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앞서 영상을 하나 보지 않았습니까? 네. 92년도에 그 풋풋하게 아, 네. 20대 시절이었을 텐데. 전공의 시절이라고 네, 하셨어요. 전공의 아마 시절에 92년이면 네, 대구에선가- 전공이 아니면 전임의 네. 시절인 네. 것 같은데요. 네. 그때 풋풋한 영상을 봤고 그 이후에 뭐 20년 뒤에 또 인터뷰 영상, 그 이후의 영상들도 많이 봤습니다만 언제 어디에서든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셨던 곳에서 최선을 다해 오셨고 그거죠. 또 앞으로도 주어지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실 생각이시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네. 네. 제가 정리 잘했죠? 네. 네. 자, 이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20대로 돌아간다면 해보고 싶은 일이 혹시 있을까요? 저희 이 대학 영상에. 다닐 때는 전두환 독재 시절이어가지고 아, 네. 학교에 들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사복경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학교를 들어가서 잔디밭에서 같이 공놀이도 하고 이랬던 시절이어서 대학 시절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로운 대학 시절 또는 자유로운 그런 젊은 시절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학창 시절로, 네, 대학 시절로. 네, 그렇습니다. 네. 학번이 84 정도 되시나? 83학번인데요. 83학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누군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젊은 학생들은 이제 취업난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의 내용이 바뀌었다. 음, 저희 때는 취업 걱정을 지금보다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고 예. 취업의 기회가 많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음. 이제 취업 걱정, 뭐 학자금 걱정 이런 거를 또 많이 한다고 그래서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안타깝고. 네.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를 저희가 잠시 전에 했었는데 다 지금 김볼랑님께서 글 주세요. 네. 어떤 결정하시던 정은경 위원장님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나라 은나라님은 차기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꼭 하세요. 계속 주세요.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 네이버에서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정은경 딱 쳤더니 말이죠. 대한민국의 의사 그리고 바로 옆에 정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네. 2주 전부터는 정치인이죠. 그렇죠? 맞죠? 네,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저의 정체성은 교수입니다. 네. 네. 그런데 또 다른 글에 보니까 이후 정권이 교체되면 학교로 복귀하겠다고 정계 은퇴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 또 이렇게 돼 있군요. 정계 은퇴까지 벌써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저는 임시직이어서 네. 은퇴라는 개념은 좀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하고 하면 이제 많이 막 부딪힐 거 아닙니까? 네. 직접 가실 거고. 네. 그럼 마음도 이제 바뀔 수도 네. 있는 거고. 네. 저는 그건 꼭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대 정원 문제도 미완의 상태고 이 정부가 해결 못 합니다. 앞으로 의료개혁 방향도 어쨌든 방향을 잡고 뭐 선거에 임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갖고 계신 생각. 의료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네.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누적돼 온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그런 정책으로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럴수록 원칙과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의대 정원 문제도 이제 그런 틀 속에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제 초고령화되면서 노인 어르신분들의 진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한 45%, 50%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어서 그런 고령층에 대한 의료 대책 부분도 좀 더 특별하게 네.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의료비가 급증하는 속도가 가장 높은 그런 나라이고 이미 OECD 평균을 초과를 했거든요. GDP 대비 의료비가. 그래서 앞으로 의료비가 굉장히 급증할 거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재정 그리고 효율성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고요. 현재까지 우리나라 의료가 굉장히 급성기 질환 치료 중심으로 병이 생기면 치료하고 병이 그렇죠. 생기면 치료하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병원을 서너 군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예방에다 초점을 두는 그런 어떤 지향점, 미래 의료의 지향점을 가지고 좀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병상, 의료 인력, 그다음에 재원, 뭐 전달 체계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방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들어만 봐도 방향을 제시하기는 네. 쉽지만 네. 그거를 구체적으로 정책화하고 그걸 실행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부가 맡든지요. 그래서 뭐 새 정부에서 좋은 그런 계획과 로드맵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의원님도 계시니까요. 입법부도 지금 우리 민주당 네. 초선 의원이시지만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입법부에서 정말요? 법을 만들어주면 네. 열심히 행정부에서 하고 그걸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네. 저희 국민들은 그거 보면 그런 상상만 해도 기뻐요. 이 정도 좋은 여건이 과연 있을까 민주정부에서 네. 그 생각이 또 드네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가 주도를 해서 계획을 만들 수밖에 없지만 이제 국민들께서도 좀 더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죠. 또 의료인들도 좀 더 근거 중심의 진료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정부나 국민이나 의료인이 다 같이 협력해야 지속 가능한 이런 의료 개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잘해야 되는 돼요. 상황입니다. 너무 네. 중요한 거. 네. 예. 지역 의료도 좀 제대로 예. 네. 정비를 좀 하고 네. 좀 해야 할 되는 일이 거고요. 너무 많습니다. 네. 지난 윤석열 정권 하에서 특히 의대 정원 문제로 갈등이 벌어질 때 정말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분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상황들. 네. 계속해서 응급차로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받아주는 병원이 하나도 없어서 세상을 떠나신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복지부에서 그 의료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2번에 걸친 실행 방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셔서 대안들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순서가 좀 틀렸죠. 그런 의료개혁 방안을 먼저 네. 만들고 그 속에 의료정원을 만들었으면 좀 더 설득할 수도 있었고 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이렇게 대책을 할 수 있었는데 정원 증원을 먼저 해서 의료 대란을 만들고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개혁 방안을 만드니 아무리 좋은 계획이나 뭐 전문가들이 참여한 계획이라도 이제 이런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코로나19 때 우리 국민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셨고 지금은 코로나19 방역에 이어서 내란 방역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주고 계시는 정은경 더불어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님과 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에서 드는 궁금점 하나.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언제든지 다시 인류에게 위해를 가하고 그런 상황이 또 전 세계를 긴장에 빠뜨릴 수 네. 있습니까? 신종 감염병은 반드시 온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이제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로 올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환경 파괴하면서 동물하고의 접촉도 많아지면서 동물 감염병이 넘어오는 거거든요. 네. 사스, 코로나, 메르스 다 박쥐에 있던 바이러스가 중간 동물을 통해서 사람한테 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워낙 도시가 커지고 밀접한 생활을 하고 비행기 때문에 일일 생활권이 되다 네. 보니 급속하게 전파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팬데믹은 가능해서 대비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지치고 힘들고 긴 코로나19 터널에 이어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3년의 터널을 거의 빠져나오고 있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과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끝으로 좀 하나 해주십시오. 네. 네, 그동안 12.3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화병, 내란, 우울증, 불면증으로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6월 3일 대선으로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서 정권 교체하고 그리고 그걸로부터 시작돼서 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변호사님, 네. 정은경 청장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고 있으니 네.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 되면 정말 멋진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더 들지 않습니까? 저는 네. 정말 확신이 들고요. 네. 큰 역할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계속 그렇게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힘이 열심히 납니다. 하겠습니다. 네, 남은 20일 동안 더 힘내주시고 또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준비된 영상 하나 보고 그 다음에 게스트